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일 목요일이고요. 어저께가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늦은 방송을 마치고 1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힘드네요. 예,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발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되길 바라겠지만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영향이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비대면 발표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한정 짓지는 않고요. 뭐 초기 창업 패키지건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이 됐건 앞으로 주류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발표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김장길입니다. 2020년 4월 2일 특집 기획 비대면 발표 평가 준비를 위한 핵심 요소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해 드릴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먼저 비대면 발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그런 핵심 요소들을 분석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발표 평가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일반 분야의 경우에 대부분의 주관기관에서 비대면 발표 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주관기관에 따라서 대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예비창업 패키지의 사업 기획자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주관기관에 직접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실제로 비대면 발표 평가가 이루어지는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발표평가 시간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에서 5분에서 7분 발표하고 13분에서 15분 질의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실제 평가 일정에 앞서서 사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출 및 발표 일정은 주관기관별로 다 다르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오늘 벌써 제출을 하라고 기한이 정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도로 제가 댓글로 조금 준비해야 될 사항을 남겨놨는데요. 사실 발표 자료 준비 전략이 없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발표 자체를 준비하는 부분에 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미 제출을 하신 분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표를 더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대면 발표 평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아침에 제가 제자 한 명과 함께 간단한 사전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표를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스카이프로 발표 평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비대면 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대면 평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발표 평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PPT가 띄워져 있고 그 PPT 앞에서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뒤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비대면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PC,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표가 직관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가지 않고 그 PC를 통해서 이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심사위원들은 실제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표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각자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서류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들이 단순하게 사업계획서만 받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동시에 받아서 두 개를 같이 대조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이 심사위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위원 각각이 별도 공간에서 실제 평가를 수행하게 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제 예상인데요. 이게 기관마다 막 다 다르진 않을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설명을 해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주관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심사위원은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평가를 수행하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주관기관에 찾아가지는 않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들은 모두 주관기관에 방문을 해서 그 한 공간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관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사업계획서가 됐건 아니면 발표 자료가 됐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각각 본인의 공간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밀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을 외부로 그렇게 함부로 유출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온라인에서 접속을 하고 심사위원분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심사 당일 별도 인쇄 후 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되는가? 뭐 이것도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건 좋겠고요. 발표 자료는 심사 당일 별도 인쇄 후 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되는가? 이게 지금 중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태까지는 발표 자료를 거의 대부분 배부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만일을 위해서 발표 자료는 각자 발표 당일날 심사위원들께 한 부씩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번에는 아예 그럴 기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 주관기관에서 발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순수하게 계속 화면으로만 발표 자료를 보면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 손에 실제로 서류로서 발표 자료가 있느냐가 굉장히 와닿는 게 달라요.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했을 때 발표자가 직접 발표 자료를 조작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직접 발표 자료를 조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면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발표 자료가 PPT나 PDF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깔끔한 벡터 그래픽, 뭐 트루타입 폰트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해상도의 이미지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혹시라도 발표 자료를 미리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관기관에서 여러분께서 뭐 페이지를 넘겨달라 그럴 때 주관기관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줄까? 혹시 이런 상상도 좀 해봤거든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PPT의 사용 방식이 조금은 편해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조작이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간 손실이나 이런 혼선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표 영상은 어떤 매체로 전달되는가, 뭐 심사위원들 5명이 그냥 큰 모니터 하나를 보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보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트북을 보면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로 전달되는 방법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관들은 실제로 리허설 일정이 잡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다 방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분께서 이 기관을 담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명하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어떤 주관기관에서 모두 그 시행 예정인 내용입니다. 즉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를 모두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 발표자가 직접 발표 자료를 조작하도록 하고 발표 영상은 프로젝터로 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주관기관이면은 정말 믿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제 아침에 학생 한 명하고 같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발표평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친구는 발표를 굉장히 준비를 잘 했고 시간도 잘 맞춰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발표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평소와 같은 대면 평가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 메시지 전달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제가 말하는 그 육성이 직접 심사자의 귀로 들어가고 실제로 지원자도 심사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육성으로 듣기 때문에요.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대면 화상 시스템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즉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그 스카이프를 통해서 노트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약간 그 싸구려 스피커가 내는 듯한 그 특유의 기계음 같은 게 있어요.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음향 자체도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 유튜브 안에서도 이 인코딩 자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형태, 최소한도 전화로 통화할 때와 비슷한 정도의 음질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이프를 통한 그런 일반적인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기계음이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게 무미건조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이 말이 전달하는 의미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에 따라서 이렇게 실감 있게 전해지지가 않고요. 정말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나 이 아이템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 외에 여러분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거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상황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또 모든 심사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면은 이번 발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비대면 발표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숙지하셔야 될 사항은요. 이번 비대면 발표평가 준비의 핵심은 필승 전략이 아니고요. 정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얼마나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PC나 스마트폰에 반드시 스카이프를 설치하고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PC의 스피커나 스마트폰의 스피커도 뭐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은요. 혹시라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집중되지 않거나 외부의 소리가 녹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헤드셋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제품이 좋냐라고 하는 건 제가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런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하시는 그런 저가의 가성비 좋은 헤드셋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표 준비하기 직전에 뭐 컴퓨터가 사실 늘 그렇잖아요. 그 갑자기 막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백업 시스템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발표 당일에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버퍼링으로 인해서 3분, 5분 정도 지연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접속자가 갑자기 막 튕겨 나가거나 네트워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발표 당일에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뭐 오후 2시다 그러면 전후로 1시간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좀 정해 놓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에 적합한 환경을 사전에 좀 구축을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집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최대한도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학교에 다니신다면은 뭐 세미나실 예약 같은 거 좀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강의실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그런 이제 환경을 좀 미리 확보를 하시고요. 혹시 집안에서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세미나실 예약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다못해 이런 방송 장비가 구축된 그런 PC방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표 평가와 인쇄에 최적화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반복 연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데요. 요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자료를 일단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작성 전략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표 자료는 가능한 5분 이내 분량으로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에서 대응할 것. 이거는 일반적인 그 대면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펜딕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림이나 글씨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폰트도 크고 그림도 가능하면 크고 명료하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구성할 때 가능하면 1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려야 될 때는 페이지를 조금 더 넣더라도 그림 하나를 한 페이지에 크게 넣고 글씨, 폰트도 좀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원래 PPT나 PDF를 큰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통해서 투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폰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벡터 형식으로 확대가 돼서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경우에는요, 그 스카이프에서 설정된 해상도에 맞게 이미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확대가 되면은 이미지나 글씨 같은 것들이 뭉그러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스카이프의 해상도를 높이면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버퍼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전달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작성한 그림이나 글씨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에 깔고 그에 미리 대비해서 수정을 좀 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깔끔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디자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좀 깔끔하고 눈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송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이 발표 자료들을 글씨를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뭐 애니메이션도 넣어보고 글씨도 좀 예쁘게 해보고 그림도 막 현란하게 넣어보고 했는데요. 이게 온라인 방송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PPT를 보는 거하고는 전달되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게 그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큰 글씨 위주로 PPT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귀로 들으면서 화면에도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도중에 애니메이션 같은 걸 집어넣고 막 숨어져 있는 텍스트를 띄워놓고 그림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동영상으로는 정말 와닿지 않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 면접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려한 디자인, 뭐 현란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요. 오히려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냐, 여러분이 발표하는 방식뿐이 아니고 이 발표 자료 자체도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회사에서 발표를 많이 하셨던 분께서 저한테 주신 조언인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발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모두 배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인쇄해서.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그걸 컬러로 인쇄할 수도 있고 흑백으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전에 발표 자료를 기관에 제출을 했을 경우에 전부 다 이렇게 예쁜 디자인과 뭐 색감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흑백으로 인쇄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거나 명암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발표 자료 만드신 다음에 흑백 인쇄를 해봐서 정말 뚜렷하게 잘 보이는가.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요, 컬러 프린터에서 흑백으로 인쇄하는 거하고 그냥 흑백 프린터에서 흑백으로 인쇄하는 게 명암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두셔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폰트는 윈도우 기본 폰트, 보통 윈도우 기본 폰트라고 하면 도듬체, 굴림체, 바탕체, 맑은 고딕 이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어찌됐건 여러분께서 발표 자료를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내보내건 아니면 발표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인쇄를 해서 내보내건 간에요. 어떻든 간에 주관기관의 PC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윈도우의 버전이 다르다던가 오피스의 버전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오류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되게 깔끔한 발표 자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폰트들이 오히려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고 엄청나게 깨지거나 아니면은 막 줄바꿈이 엉망으로 꼬이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이게 100번에 한 번꼴로 정말 어쩌다 생기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여러분께서 생각했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 당혹스러운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상황들도 모두 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PC에서나 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본 폰트들, 도둠체, 굴림체, 바탕체, 맑은 고딕, 개인적으로는 맑은 고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폰트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발표 자료를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폰트들을 사용한 것들이 그렇게 시각적인 차이를 주면서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 폰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기호 이외에 특수 기호는 최대한 배제할 것.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특수 기호들은요, 흔히 2바이트라고 해서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스키 코드 이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수 기호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 한 1000명 중에 1명꼴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자주 쓰이는 폰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아시죠? 당구장 표시. 이런 폰트들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굳이 이런 폰트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아스트리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요 별표. 이런 폰트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당구장 표시를 굳이 썼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C의 어떤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안 나타나고 그냥 네모 표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0.1%의 확률이라도 이런 위험 요소를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 기호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 키보드에 있는 그런 기호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발표 자료 최종본은 반드시 윈도우가 설치된 환경에서 확인할 것.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앞에서 나온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맥에서 MS 오피스를 사용했을 때랑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MS 오피스를 사용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열리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PDF로 변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해당 기관에서 맥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윈도우가 설치된 환경에서 여러분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과 내용이 제대로 문제없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은 최대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은요, 정말 소리도 엉망이고 잘 눈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주시고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데모 영상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관기관에 한번 별도로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자료의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표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심사장에서 활용이 될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표 자료가 인쇄가 되어서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이 배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PPT에서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내용을 귀로 듣겠지만은 이렇게 인쇄본이 나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스카이프 화면을 안 보고 그냥 귀로 들으면서 발표 자료를 넘기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발표 자료에 조금 정확한 텍스트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업 계획서보단 좀 더 단순 명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발표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지 않고 온라인 화면으로만 심사할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질 저하의 가능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단순 명료하게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냐, 이거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스카이프를 한번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발표 자료가 인쇄본의 형태로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배부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냥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PPT를 한 장씩 꼬박꼬박 담아서 큰 형태로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A4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의 PPT가 두 개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네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인쇄가 돼서 전달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의 PPT가 두 장씩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쪼개져서 인쇄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어떻게 인쇄 옵션을 주냐에 따라서 그 A4 2분의 1 사이즈의 크기에 꽉 차가지고 전달이 되냐, 아니면은 중간에만 이렇게 돼서 전달이 되는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PPT 안에 있는 글씨나 그림을 어느 정도로 가독성이 있도록 만들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자, 이 시간에 대한 거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달라진 게 5에서 7분 발표, 13에서 15분 질의응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원래대로의 대면 발표를 진행을 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5분이 지났을 경우에 정확하게 칼같이 끊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에 질의응답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엔 여러분이 대면 평가를 무조건 5분 이내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5분에서 7분 정도의 유동성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대면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서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고, 전후에 어떤 준비하는 시간으로 까먹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실수 등으로 인해서 1, 2분 정도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분 정도까지 유동성을 주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13에서 15분의 질의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7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면은 질의응답 시간이 13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총 20분으로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5분 안에 발표하기 빡셌는데 7분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여유있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7분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질의응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7분 동안 꽉 채워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더 줄여서 발표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심적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카이프로 발표 평가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심사위원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발표는 어쨌든 5분에 최대한 맞추시고, 뭐 그 외에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7분을 감안하고 발표를 준비하시는 거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 평가 준비를 할 때 주의할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번 리허설을 해봤어요, 저희 제자하고. 뭐 제가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 느낌이 올까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원자가 이 노트북 캠을 켜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이 화면을 보면서 막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좀 약간 건들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발표 태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도 뭐 이런 자세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대부분 신경을 안 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자세가 이렇게 좀 흔들흔들거리면서 건들대는, 혹은 앞으로 이렇게 쫙 기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일단 화면에 여러분 얼굴이 되게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조금 긴장이 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께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그런 온라인 환경에서 더 긴장이 풀리게 되면서 진정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천인데요, 웬만하면 서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카메라를 잘 조정을 해서 여러분의 상반신을 보이도록 하는데 절대 앉아서 하지 말고요, 서서 발표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앉아 있는 것보다 긴장이 조금 되고, 여러분 몸에 약간 텐션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그만큼 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청심환을 이만큼 좀 먹고 진행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한번 여러분 발표하시는 거 녹화해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충분히 리허설을 통해서, 자체 녹화를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시고 그걸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더 담백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대본을 수정해 나가고 또 녹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래 대면 평가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본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혀에 충분히 그 내용을 각인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지 전달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1대1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발표자에 따라서 발표 자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설사 제가 사전에 알려드린 강좌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발표자가 어떻게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개성을 살린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력을 충분히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 매력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충분한 리허설을 할 것, 그리고 무조건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럴 만한 여유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녹화본을 보여주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잘 준비를 하신다면은 여러분께서 비대면 발표 평가를 실제로 하실 때 어떤 돌발 상황에 대한 그런 문제를 겪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본인 스스로 발표 연습을 한 다음에 녹화본을 확인해 보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발표 자료도 충분히 또 고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은 여러분들과 같은 지원자들한테도 또 심사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처음으로 겪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효과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항상 저희 Q&A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잘 찍어주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